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오늘 아침 서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내 저녁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무주 13도, 익산 15도, 전주 16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8도, 군산 17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방비로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여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안. 뒷좌석에 앉아있던 술 취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핥힙니다. 옆자리에 아내가 말려도 남성의 손찌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이 운전석을 계속 발로 찾아 기사가 농담으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비로소 멈췄습니다. 의식이 잃을 정도로 그냥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공간에서는. 아, 이렇게 죽는갑다. 아, 사람이 참 먹고 살다 그런 게 이렇게 죽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2015년 6월부터 법이 강화돼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건수는 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 등을 구분하는 가림막 설치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택시 운전석에 가림막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등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계나 어디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가지고요. 기사 폭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과 함께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제적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나이 지긋한 고령의 직원들이 김부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각 공장 덕분에 이 마을 주민 7명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참깨와 찹쌀 같은 부각 재료는 모두 지역 농산물. 해마다 수익을 나눠 복지시설에 기부도 합니다. 2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안정기에 들었지만 판로를 넓히는 게 여전히 고민입니다. 공공구매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1,490개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라북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과 용역 구매율은 2.8%로 낮습니다. 전라북도가 총 구매 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해줘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가 조성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중국 유통 기업들의 외면으로 절반가량은 비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주얼리 생산 기업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2년에 조성된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입니다. 당시 25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투자를 미루면서 7년이 지나도록 11곳만 입주했습니다.
분양률은 51.3%로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들이 주얼리 패션 단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유치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주얼리 기업들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익산 주얼리 패션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자동화 공정 도입 등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입주 기업이나 앞으로 입주할 기업에도 일부 자동화 공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또는 스마트 공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년 전 주얼리 패션 단지가 유턴 기업들로 채워지면 1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익산시가 주얼리 패션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 잡기에 성공해 투자 유치에 불씨를 살려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순창에서는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남원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의 역사와 전문 지식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남원다움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남원다운 공간을 꾸며놓은 곳인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슐랜드 페스티벌이 오는 12일부터 1박 2일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순창 건강장수연구소는 연구소를 다녀간 교육생 가운데 100여 명을 초청해 생청국장 만들기,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28억 원을 확보한 무주군은 분안면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연계 지역을 기반 삼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농가와 축산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다른 시도의 축산물 사료 반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대비 2.09배 통행료를 받고 있어 정부가 통행료 인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맡겨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에 해지 지급금과 금리 등을 따져 분석한 결과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현행 9,400원에서 4,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에서 파킨슨과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치매 진료 인원은 10만 명당 2,403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뇌졸중 진료 인원은 10만 명당 1,640명으로 경북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 10개 4년제 대학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이 6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원예술대는 872만 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비쌌는데 전국적으로도 19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교대는 한 해 등록금이 327만 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적은 동시에 전국에서는 11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북 사립중고등학교 법인 66곳이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법정 부담금을 11%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대전과 제주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낮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2곳에 그쳤습니다.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데 묶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 41억 원 등 12개 시군에서 공모한 19건의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최대 3년간 475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